한국은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실험대에 올렸다. 아랍에미리트가 자부심을 갖고 도입한 한국산 수리온 헬기가 하루아침에 시한폭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동훈련 중 사고가 발생하자 4대 전 기종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며 한국을 사기꾼이라 몰아세웠죠. UAE 정부는 즉각 전량 운행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중동 전체에 한국산 무기 불매 움직임이 번졌습니다. 프랑스 에어버스와 중국 항공공업은 우리 헬기는 사막에서 검증됐다며 UAE에 대대적인 영업 공세를 퍼부었죠. 한국과의 모든 방산 협상이 중단됐고 수조 원 규모의 계약들이 줄줄이 백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대 모두 정확히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한국 헬기 4대를 모조리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할 것은 따로 있었죠. 저는 아랍에미리트 최대 방산기업 에지 그룹의 기술 담당 부사장 칼리드입니다. 불과 어제 해질녘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가 가져온 수리온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알다프라 공군기지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도 완벽한 호버링 비행을 마쳤습니다. KAI 중동총괄 정태준과 수석 엔지니어 송미래 팀장의 얼굴에는 정직한 땀방울과 긍지가 묻어났습니다. 2조 원이 넘는 40대의 수리온 도입 계약은 이제 제 서명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제 개인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우리 국방부 조달국장 나세르의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안고 알다프라 기지의 제3 정비고로 달려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비고 한가운데에는 출격을 앞두고 있던 수리온 4대가 처참한 몰골로 엔진 덮개를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나세르 국장뿐만 아니라 절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2사람, 에어버스 중동 총괄 피에르와 중국 ABIC 중동 대표 왕웨이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칼리드 부사장, 당장 있을데없는 한국과의 협상을 중단하시오. 나세르 국장이 수리온의 엔진 부위를 신경질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야간 특별 점검 중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소. 한국 놈들이 자랑하던 그 잘난 사막형 필터가 모조리 먹통이오. 엔진 내부가 온통 모래투성이에 터빈 블레이드가 다 갈려나갔소. 이딴 장난감 헬기를 우리 군인들에게 태울 셈이었소? 저는 당황하며 기체로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엔진 흡입구 주변과 내부에 굵은 모래 알갱이들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속 부품들이 심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기체들이 하룻밤 사이에 4대 모두 똑같이 망가져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세르 국장의 얼굴을 본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결함을 발견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이미 기체가 망가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피에르가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이래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장난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 말레이시아 사태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로터에 금이 가서 전량 비행 금지를 당했던 한국 헬기입니다. 이제는 엔진까지 말썽이군요. 헬기는 전통과 역사가 증명하는 에어버스를 타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태는 에어버스와 중국의 조작으로 밝혀진 사기극이었지만 피에르는 뻔뻔하게 가짜 뉴스를 다시 무기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왕웨이도 거들었습니다. 나세르 국장님, 우리 중국 헬기를 도입하신다면 즉시 가격 50% 할인에 10년 무상 정비를 약속하겠습니다. 저런 불량품에 왕실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정태준 총괄과 송미래 팀장이 정비고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참혹하게 훼손된 기체를 본 정 총괄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송미래 팀장은 당황하는 대신 매서운 눈빛으로 즉시 엔진룸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제 비행 후 엔진 세척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송미래 팀장이 장갑을 벗고 손가락으로 엔진 내부에 모래를 찍어 문질러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가방에서 소형 휴대용 성분 분석기를 꺼내 그 가루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1분 만에 그녀가 나세르 국장을 향해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국장님, 자연적인 사막 모래라면 4대의 기체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비율로 마모될 수는 없습니다. 송미래 팀장이 분석기 화면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분석 데이터입니다. 이 입자들은
아부다비 사막의 모래가 아닙니다. 탄화규소 성분이 다량 섞인 공업용 연마제입니다. 금속을 갈아낼 때 쓰는 물질이라고요. 누군가 어젯밤 고의로 우리 헬기 엔진에 공업용 가루를 들이부은 명백한 테러입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정비고를 감돌았습니다.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도 피에르와 왕웨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세르 국장이 얼굴을 붉히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우리 군보안의 심장부에서 테러를 운운하다니. 이들이 불량 필터를 핑계 대려고 뻔뻔한 거짓말을 지어내는구나. 당장 CCTV를 확인해. 기지 사령관이 식은땀을 흘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그게 하필 어젯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기지 전체 CCTV 서버 점검이 있어서 녹화된 영상이 없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소름 돋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영상이 없으니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정태준 총괄이 핏발선 눈으로 피에르와 왕웨이를 노려보았지만 그들은 그저 승자의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칼리드 부사장, 나세르 국장이 제게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KAI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기체를 방 빼라는 통보서였습니다. 당장 서명하시오. 왕실의 명령이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 때 나세르 국장의 가슴 포켓에 꽂혀있던 만년필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용펜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세공된 은빛 펜촉 위로 에어버스의 기업 로고가 선명하게 각인된 한정판 만년필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은 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국장과 왕실의 뜻을 거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저 한국인들을 기지 밖으로 끌어내. 나세르 국장의 호통과 함께 무장 군인들이 정태준 총괄과 송밀의 팀장을 에워쌌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힘없이 짓밟혔습니다. 군인들에게 밀려 밖으로 쫓겨나던 찰나 송밀의 팀장이 제 옆을 지나치며 일부러 제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제 군복 주머니 속으로 무언가 작고 단단한 물건이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아주 작은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송밀의 팀장이 저를 스쳐 지나가며 아주 작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안에 대한민국 방산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그리고 당신들의 심장부에 숨어있는 진짜 괴물의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상관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저 이방인들이 건넨 위험한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세상의 모든 운명을 뒤바꿔 놓을 엄청난 사건이 먼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비고 밖으로 나선 순간 동이 터오는 아부다비의 새벽 하늘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고요를 찢어발기는 소름 끼치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이란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과도 같은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4시 35분, 제 인생에서, 아니 우리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길고 끔찍했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굴욕감과 분노는 창밖을 물들이는 섬뜩한 핏빛, 섬광 앞에서 순식간에 하얗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아부다비의 고요한 새벽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공습경보 사이렌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멀리서 창문 유리를 깨뜨릴 듯한 둔탁한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사 작전명 에픽 퓨리, 수천 발의 가공할 미사일이 바다 건너 이란 전역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TV 뉴스는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초토화되고 최고 수뇌부가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생명줄과도 같은 바닷길이 하루아침에 지옥의 화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민간 유조선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상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끔찍한 보고가 무전기를 타고 빗발쳤습니다. 저는 잠옷 바람 위에 군복 겉옷만 간신히 걸친 채 지하 70m 아래에 위치한 국방부 전시 벙커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벙커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붉은 비상등이 명멸하는 가운데 장군들과 관료들이 땀범벅이 된 채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해안 경계와 유조선 호위 임무를 수행할 헬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주먹으로 작전 테이블을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적의 유조선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바다 한가운데로 병력을 투입하고 부상자를 실어 나를 헬기 100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단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조달국장 나세르에게 쏠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정비고에서 한국의 수리온을 비웃으며 거들먹거리던 그의 이마에는 이제 비 오듯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유럽의 명품 에어버스와 중국 ABIC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긴급 납품과 파견을 지시하겠습니다. 나세르 국장이 떨리는 손으로 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곧이어 벙커에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고 에어버스에 피에르 총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특유의 오만하고 여유롭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몹시 짜증스럽고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피에르 총괄, 지금 당장 당신의 에어버스 헬기 20대를 최우선으로 아부다비에 투입하시오. 돈은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주겠소. 10년 무상 정비 같은 조건도 다 빼고 현찰로 지급하겠단 말이오. 나세르 국장이 피에르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얼음장같이 차가운 대답이 벙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긴급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서 아랍에미리트에 배정되었던 헬기 생산 라인은 전부 유럽 방어를 위해 징발되었습니다. 나세르 국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오? 납기가 언제란 말이오? 아무리 빨라도 18달 뒤에나 가능합니다. 전시 상황에 불가항력적인 조치이니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본국으로 대피해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피에르는 우리가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로비 자금과 약속들을 쓰레기통에 처박듯 던져버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벙커를 빠져나갔습니다. 전장이 피로 물들기 시작하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던 그들의 오만함은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비겁함으로 돌변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왕웨이, 중국의 왕웨이를 당장 연결해. 단값에 헬기를 주겠다고 했잖아. 나세르 국장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미 두바이 공항으로 도주 중인 왕웨이의 화상 연결 화면이 떴습니다. 왕 대표, 당장 약속한 헬기를 가져오시오. 스크린 속 왕웨이는 비찬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국장님,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방금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 대해 전례 없는 초강력 경제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우리 ABIC의 헬기에는 미제 전자 장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헬기를 팔았다가는 우리 회사가 통째로 제재를 맞습니다. 무상정비고 뭐고 부품 하나 수출할 수 없으니 계약은 무효입니다. 알아서들 살아남으십시오. 화면이 뚝 끊겼습니다. 벙커 안에는 무거운 절망의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자본과 로비, 그리고 낡은 전통이 만들어낸 거대한 모래성은 진짜 폭풍이 몰아치자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세르 국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장군들은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호르무즈 해협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 날개가 우리에게는 단 한 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군복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작은 메모리 카드가 피부를 태울 듯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실력과 땀방울 하나로 승부하려 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던 정태준 총괄과 송밀의 팀장의 결연한 눈빛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주머니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 짐을 싸서 떠나라고 모욕을 주며 내쫓았던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릴 때마다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혹은 우리를 비웃으며 거절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산업 정태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폭격을 피해 방공으로 도망치던 서방의 무기상들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태산 같은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정 총괄님, 저 칼리드입니다. 염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당장 띄울 헬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혹시 한국의 수리온 납기를 얼마나 당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알량한 자존심과 오만함을 모두 버리고 거의 울부짖듯 애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 부사장님, 방금 한국 사천본사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에 초비상 가동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네. 제가 귀를 의심하는 사이 정태준 총괄이 확고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진 파트너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사천 공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휴가와 밤잠을 모두 반납하고 아랍에미리트 수출형 수리온 4대의 최종 조립에 돌입했습니다. 전시 특별기를 띄워 정확히 48시간 안에 완벽하게 무장된 수리온 4대와 송미래 팀장이 이끄는 특수정비팀을 아부다비에 안착시키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그들의 기술을 짓밟았던 우리를 향해 그들은 조건 없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윤을 좇는 장사꾼의 대답이 아니라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진정한 파트너의 대답이었습니다. 정태준 총괄의 약속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헬기 한 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절망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천의 거대한 공장은 밤새도록 불을 밝히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18달을 부른 그 불가능한 납기를 한국의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단 48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초인적인 투혼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자정, 아부다비 알다프라 기지 활주로에 굉음을 내며 대한민국 공군의 C-17대형 수송기 2대가 바퀴를 내렸습니다. 수송기의 거대한 후방 도어가 램프를 열고 내려오자 달빛을 받아 검푸르게 빛나는 아랍에미리트 도색의 수리온 4대가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가혹한 환경을 견뎌낼 특수 필터가 완벽하게 장착된 오직 생존과 구조만을 위해 벼려진 강철의 날개였습니다. 사보타주당한 기존 기체들은 증거 보전을 위해 정비고에 봉인해 두고 이 새로 도착한 4대가 그 자리를 당당히 대신한 것입니다. 송미래 팀장을 선두로 작업복을 입은 수십 명의 한국 기술진들이 단일 초의 지체도 없이 활주로로 쏟아져 나와 즉각적인 비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움직임을 보며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대한민국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저 날개라면 호르무즈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안도하던 그 순간 짙은 어둠이 깔린 활주로 한 구석에서 상황을 매섭게 주시하고 있는 섬뜩한 실루엣을 저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토의 부름을 핑계로 비겁하게 도망친 줄 알았던 에어버스의 피에르가 본국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아부다비의 사설 호텔에 은신하며 흑색 선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과 땀방울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그는 그들의 목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가장 치명적이고 더러운 독을 뿜어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쟁터의 불길보다 더 잔혹하고 끔찍한 진실을 짓밟는 무자비한 흑색 선전의 총구가 우리의 등 뒤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알다프라 공군기지의 활주로는 말 그대로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지열로 인해 아스팔트가 이글거리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더위조차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기술자들의 뜨거운 집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려진 4대의 수리온은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무장 및 테스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보통의 서방 방산업체 기술자들이라면 에어컨이 나오는 쾌적한 통제실에 앉아 현지 노동자들에게 지시만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KAI의 정태준 총괄과 송미래 팀장은 기름때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직접 기체 밑으로 기어들어 가 스패너를 쥐고 조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꼬박 이틀 밤을 새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2000마력에 육박하는 거대한 쌍발 엔진이 토해내는 육중한 굉음이 기지의 메마른 모래바닥을 사정없이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송미래 팀장이 직접 설계한 사막 특화형 복합 필터가 엄청난 흡입력으로 주변의 모래먼지를 빨아들였지만 엔진의 출력은 단 1%의 저하도 없이 완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4대의 기체 모두 무장 장착과 사막 환경 적응 테스트를 100%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당장 1분 뒤에라도 전장으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정태준 총괄이 갈라진 목소리로 제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모래바닥 위로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뼈와 살을 깎아낸 그들의 헌신 앞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총괄님, 송 팀장님,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여러분의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장 국방부 벙커로 연락해 수리온의 실전 투입 명령을 하달받겠습니다. 제가 감격에 겨워 통신기기를 집어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지 통제실 안팎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모니터들의 화면이 일제히 붉은색의 긴급 속보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국의 거대 방송사인 BBC 아랍어 채널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수리온 헬기의 사진 위에 핏빛으로 붉게 칠해진 커다란 X자가 그어져 있었고 그 밑에는 끔찍한 헤드라인이 아랍어와 영어로 동시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날아다니는 관,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위협하다.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을 맞이한 아랍에미리트가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긴급 도입한 한국산 헬기 수리온은 과거 말레이시아에서 로터 연결부에 심각한 균열이 발견되어 전량 비행 금지 및 폐기 처분을 받았던 치명적인 결함 기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우리 군인들에게 타라고 강요하는 셈입니다. 화면은 이어서 과거 말레이시아 사태 당시 조작되었던 수리온의 균열 사진들을 아주 자극적으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난 조작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단 한마디의 정정 보도나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며 유럽의 항공안전 전문가라는 백인 남성이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전쟁을 핑계로 비겁하게 도망쳤던 에어버스 중동 총괄 피에르였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항공 전문가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국의 헬기는 유럽의 안전 인증조차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반쪽짜리 기체입니다. 사막의 고열과 모래 폭풍 속에서 저런 검증되지 않은 기체를 띄우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조종사들에게 자살을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헬기 시스템의 본질적인 결함은 절대 짧은 시간에 고칠 수 없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놈들. 송미래 팀장이 모니터를 향해 주먹을 쥐고 절규했습니다. 정태준 총괄의 턱관절이 분노로 매섭게 튀어나왔습니다. 나토의 부름을 핑계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줄 알았던 피에르가 뒤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여 수리온을 생매장하려는 치밀하고도 끔찍한 흑색 선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국민들과 군, 수뇌부에게 저명한 서방 언론의 보도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단 10분 만에 왕실과 국방부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군 내부에서도 한국 헬기 탑승을 거부하겠다는 조종사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고지역 굉음을 내며 군용 지프차 여러 대가 통제실 앞을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국방부 조달국장 나세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비열한 희열이 번져 있었습니다. 칼리드 부사장, 당신 미쳤소. 저런 살인 기계를 우리 영공에 띄우려 하다니 당장 저 헬기들의 로터를 쇠사슬로 묶어버리시오. 나세르 국장이 무장군인들을 대동하고 활주로로 난입했습니다. 정태준 총괄이 핏발선 눈으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국장님, 저 BBC 뉴스는 과거 에어버스와 중국이 레이저로 우리 헬기에 고의적인 균열을 냈다가 발각된 범죄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한 가짜 뉴스입니다. 당신도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언론에 정정 보도된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닥치시오. 왕실의 여론이 악화되었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기체는 절대 띄울 수 없소. 단 한 대의 한국 헬기도 이 활주로를 벗어날 수 없소. 이것은 국방부 최고 사령부의 엄명령이오. 군인들이 굵은 쇠사슬을 가져와 밤새 조립한 수리온의 랜딩 기어와 로터를 칭칭 감아 바닥에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초 단위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딴 얄팍하고 더러운 언론 플레이로 기어코 하늘을 막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입니까? 정태준 총괄이 나세르 국장의 멱살을 틀어주며 포효했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일제히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기며 그를 겨누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뛰어들어 정 총괄을 떼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정 총괄님, 참으십시오. 여기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저들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그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나세르 국장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인들, 당신들의 그 눈물겨운 땀방울은 참으로 가상하오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돈과 인식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 조용히 짐이나 싸서 돌아가시오. 나세르 국장과 군인들이 통제실을 장악해버렸습니다. 활주로에 결박된 4대의 수리온을 바라보며 한국의 기술진들은 허탈감과 분노의 주먹을 땅에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참담한 심정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언론을 등에 업은 검은 권력 앞에서 정직한 기술은 이토록 무력하게 짓밟혀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화장실로 몸을 숨긴 뒤 떨리는 손으로 군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송미래 팀장이 찔러주었던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밖으로 나가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송미래 팀장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감시의 눈을 피해 먼지가 가득한 구형 장비 보관 창고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송 팀장님, 이 메모리 카드의 정체가 대체 뭡니까? 송미래 팀장이 보안이 걸려있는 자신의 군용 노트북을 열고 카드를 삽입했습니다. 과거 말레이시아 사태 때 에어버스 내부의 양심적인 고발자가 빼돌린 수리온 제거, 작전의 모든 것이 담긴 원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에어버스와 중국이 어떻게 언론을 매수하고 어떻게 가짜 전문가를 동원하며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을 먹였는지 상세한 자금 흐름과 녹취록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흑색선전도 완벽하게 똑같은 수법입니다. 분명 이 안에 아랍에미리트 내부의 첩자, 즉 나세르 국장이 받은 더러운 뇌물의 명백한 증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 데이터만 세상에 까발릴 수 있다면 피에로와 나세르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수리온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장 이것을 왕실과 언론에 공개합시다. 하지만 송미래 팀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붉은색 암호 해독 바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어버스의 최고 등급 군사 보안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한국 본사의 슈퍼컴퓨터와 연동해서 해독을 돌리고 있지만 마지막 암호 체계를 푸는데 최소 사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데이터의 신빙성을 증명해줄 과거 말레이시아의 라자크 전 조사관과 화상 연결을 세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흘. 우리에게는 단 3시간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밖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바다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진실이라는 창을 가지고도 시간이 없어서 꺼내들지 못하는 피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창고 안에서 뜬 눈으로 가슴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정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진짜 위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지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최상위 등급의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송미래 팀장과 함께 급히 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대형 통신 모니터에는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 전송하는 참혹한 실시간 위성 영상이 뜨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초입, 우리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거대한 유조선 한 척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소형 고속정들이 쏜대한 미사일의 정통으로 피격당한 것입니다. 유조선의 허리가 두 동강 나기 직전이었고 수만 톤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지며 배 전체가 말 그대로 시뻘건 불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치명적인 유독가스와 매연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무섭게 솟아올랐습니다. 통신기 너머로 비명에 가까운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MV 알와다호. 선박 통제 불능. 불길이 선교로 번지고 있다. 23명의 선원이 갑판 끝에 고립되어 있다. 당장 헬기를 보내달라. 타죽기 일보 직전이다. 통제실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세르 국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해군과 공군에 남아있는 헬기들을 당장 띄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내. 아부다비 인근에 대기 중이던 유럽 국가들이 자랑하는 최신형 탐색 구조. 헬기 2대가 즉각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통제실의 스크린을 통해 그들의 접근 영상이 생중계되었습니다. 23명의 선원들이 펄펄 끓는 갑판 위에서 살려달라며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헬기들이 유조선 상공 200m 근방에 접근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레스큐1. 진입 불가. 반복한다. 진입 불가. 상승 기류를 탄 열기가 섭씨 80도를 넘어가고 있다. 유독가스와 매연이 엔진 흡입구를 막아 로터 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엔진이 녹아내려 우리도 추락한다. 회항하겠다. 여기는 레스큐2. 열폭풍 때문에 호버링이 전혀 불가능하다. 기체가 통제불능이다. 미안하다. 구조를 포기하고 이탈하겠다. 유럽의 명품이라 불리던 수백억 원짜리 헬기들이 뜨거운 열기와 매연을 견디지 못하고 불타는 배를 내버려 둔 채 기술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선원들은 도망치는 헬기를 보며 절망 속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소. 알라시여.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찌한단 말이오. 나세르 국장마저 절망에 빠져 탄식했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23명의 무고한 목숨이 우리 눈앞에서 꼼짝없이 산 채로 불타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포기한 그 끔찍한 침묵을 깨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통제실을 갈랐습니다. 비켜. 작업복을 입은 송미래 팀장이었습니다.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 출신으로 수리온 개발 초기부터 직접 극한 환경, 테스트 비행을 담당해온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정태준 총괄이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적각 불길과 매연 따위에 엔진이 꺼지는 건 당신들이 애지중지하는 유럽산 고철 덩어리들이나 겪는 일입니다. 송미래 팀장이 나세르 국장을 밀쳐내며 통제실 마이크를 부여잡았습니다. 활주로에 대기 중인 수리온 1, 2, 랜딩 기어의 쇠사슬을 끊어버려. 엔진 최대 출력으로 올리고 이륙 준비해. 내가 탄다. 나세르 국장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비행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잖아. 그리고 서방의 헬기들도 녹아내리는 저 지옥불에 그 아시아의 장난감을 끌고 들어가서 개죽음을 당하겠다는 거냐? 송미래 팀장이 뒤를 돌아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 당신들이 그토록 조롱하던 우리의 장난감이 저 지옥에서 어떻게 당신들의 국민을 살려내는지 똑똑히 지켜봐. 말로 안 믿겠다면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 줄 테니까.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통제실 문을 박차고 활주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굳게 결박되어 있던 수리온의 쇠사슬이 절단기로 무참히 끊어지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000마력의 괴물이 토해내는 심장 소리가 알다프라 기지의 하늘을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의 스크린에 펼쳐진 호르무즈 해협의 위성 영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푸르러야 할 바다는 쏟아진 수만 톤의 원유로 인해 시커멓게 썩어 있었고 반토막이 난 거대한 유조선은 그야말로 시뻘건 화산처럼 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는 불기둥과 하늘을 완전히 까맣게 덮어버린 유독가스와 매연, 그 한가운데 갑판 끝자락에 새카맣게 그을린 23명의 우리 선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불길에 쫓겨 바다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비참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활주로에서 결박을 풀어낸 슈리온의 두꺼운 방음벽조차 뚫고 들어오는 굉음이 통제실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던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깨우는 거대한 강철 심장의 고동소리였습니다. 쇠사슬이 절단기로 무참히 끊어져 나가는 파열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리온 헬기가 1800마력에 달하는 두 개의 거대한 쌍발 엔진을 동시에 점화했습니다. 메인 로터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엄청난 하강 기류가 알다프라 기지의 모래바닥을 거대한 폭풍처럼 집어삼켰습니다. 당장 저 미친 아시아인들을 끌어내. 비행 금지 명령을 어기다니. 저건 명백한 반역이다. 나세르 국장이 통제실 마이크를 부여잡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를 지키던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헌병대원들은 그 누구도 총을 쏘거나 수리온의 앞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센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죽음의 지옥불을 향해 자진해서 뛰어드는 이방인들을 향해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명령과 통제, 돈과 로비 따위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 압도적이고 숭고한 의지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해졌습니다. 수리온은 육중한 동체에 가득 실린 연료와 구조, 장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깃털처럼 가볍고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아부다비의 태양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대형 모니터의 화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수리온의 동체에 장착된 전방 카메라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륙한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호르무즈 해협의 참혹한 지옥도가 카메라 렌즈 너머로 다가왔습니다. 통신기 너머로 송미래 팀장의 침착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수리온 1, 목표물 상공 2km 전방 도달, 현재 고도 500m, 풍속 20노트, 선박 주변의 온도가 섭씨 75도를 돌파하고 있다. 진입을 시작한다. 나세르 국장이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어. 저건 자살 행위야.
유럽의 최신 헬기들도 엔진이 멈출까봐 도망친 온도라고. 헬기 엔진은 공기가 뜨거워지면 양력을 잃고 저 엄청난 매연을 빨아들이면 터빈이 멈춰버려. 저 아시아의 고철 덩어리는 100m도 못 가서 불덩이가 되어 추락할 거다. 그의 저주 섞인 중얼거림에도 불구하고 화면 속 수리온은 단 1리터의 고도 저하도 없이 맹렬하게 불기둥 속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전체가 시커먼 매연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통제실의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추락. 모두가 그 끔찍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유럽의 명품 헬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기술을 돌렸던 바로 그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초, 2초, 3초의 끔찍한 정적이 흐른 뒤 수리온 1, 목표 상공 호버링 위치 확보, 구조 호이스트 강화 시작, 흔들림 없는 송밀의 팀장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한 무전기 노이즈를 뚫고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니터에 짙은 연기가 거센 하강 기류에 의해 좌우로 갈라지면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끔찍한 지옥의 한가운데 수십 미터의 불기둥이 바로 발밑에서 춤을 추는 유조선의 좁디좁은 갑판 상공 20m 위치에 대한민국의 수리온이 마치 하늘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미동도 없이 완벽하게 정지 비행, 즉 호버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세르 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 화면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떻게 저 매연과 고열 속에서 엔진이 멈추지 않는 것인가? 비밀은 바로 우리 아랍에미리트 관료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조롱했던 송밀의 팀장의 땀방울, 즉 사막 특화형 복합 필터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헬기들이 맑고 차가운 공기만을 마시도록 귀족처럼 설계되었다면 한국의 수리온은 태생부터가 혹독한 산악 지형과 거친 환경을 이겨내도록 설계된 거친 야생의 짐승이었습니다. 수리온의 엔진 흡입구에 장착된 특수 필터는 끈적끈적한 매연과 유독성 젤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었고 2000마력에 달하는 쌍발 엔진은 섭씨 80도가 넘는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남아도는 엄청난 잉여 출력을 뿜어내며 육중한 기체를 허공에 멱살 쥐듯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구조 대원 하강. 첫 번째, 그룹 8명 인양 시작. 수리온의 측면 도어가 열리고 한국의 항공구조대원이 굵은 와이어에 매달려 불지옥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펄펄 끓는 갑판 위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선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밧줄을 보며 오열하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선원들의 몸에 구조용 하네스가 채워지고 수리온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수리온은 사방에서 터지는 유조선의 2차 폭발과 치솟는 파편들을 고개 비행하듯 피해가며 단 1m의 오차도 없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기체 하부의 온도가 너무 높아 수리온의 바닥 도장면이 부글부글 끓으며 녹아내리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리온의 강철 뼈대와 회전 날개는 비명을 지를지언정 결코 부러지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구조 인원 12명 탑승 완료. 인근 호위함으로 이동하여 인원 하차 후 즉시 2차 구조를 위해 재진입하겠다. 절반의 인원을 안전한 해군 호위함에 떨어뜨려 놓은 수리온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그 끔찍한 불기둥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진입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유조선의 선체가 굉음을 내며 두 동강 나기 시작했고 불길은 아까보다 2배는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밀의 팀장이 조종하는 수리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저 아래에 있는 생명들을 기어코 살려내겠다는 처절한 결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인원 인양 완료. 수리온 1. 지옥을 이탈하여 본대로 귀환한다. 마지막 선장이 와이어에 매달려 수리온에 탑승하는 바로 그 순간 유조선의 갑판 전체가 굉음과 함께 바닷속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1초만 늦었어도 모두가 수장될 뻔한 기적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무전기를 붙잡고 한국인들을 향해 수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다른 장군들과 참모들 역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비행장이나 연구실의 서류 더미 위에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생과 사가 엇갈리는 가장 잔혹한 전장의 심장부에서 오직 압도적인 성능과 기술력만으로 이룩해낸 완벽한 물리적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작전이 성공리에 끝난 직후 저는 통제실 구석으로 몸을 숨겨 왕실 직통보안 회선을 들었습니다. 이 기적의 순간을 전하께서 직접 목격하셔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세자 전하의 비서실에 기지의 모든 상황을 긴급 보고하고 메모리 카드에 담긴 증거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1시간 뒤
알다프라 기지 활주로에 수리온이 묵직한 착륙음과 함께 바퀴를 내렸습니다. 저는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활주로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나세르 국장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무리의 뒤에 섞여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엔진 시동이 꺼지고 메인 로터가 서서히 멈추자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며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린 23명의 우리 선원들이 쏟아져 나와 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아부다비의 모래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땀과 매연으로 흠뻑 젖은 조종복을 입은 송미래 팀장이 헬기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뒤로 정태준 총괄이 수건을 들고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수리온의 동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엄청난 매연을 뒤집어 쓴 탓에 아랍에미리트 군의 엠블럼이 새겨진 기체의 겉면은 온통 검게 그을리고 페인트가 벗겨져 흉측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랜딩 기어와 엔진룸 쪽으로 기어들어갔던 우리 측 항공안전검사관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알라시여, 부사장님, 이것 보십시오. 그 끔찍한 열기와 유독가스를 뚫고 2번이나 호버링을 했는데 엔진 터빈의 블레이드가 단 하나도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막 필터가 매연을 완벽하게 머금고 굳어버렸지만 엔진 내부로는 먼지 한 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기름만 다시 넣으면 지금 당장 전투에 투입해도 될 만큼 기계적으로 완벽한 상태입니다. 검사관의 경악에 찬 보고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랍에미리트 군인들과 기술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대한민국이 만든 그 위대한 강철의 날개를 향해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 한가운데서 나세르 국장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된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이 어쩌고 한국의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흑색선전을 퍼부었던 그의 모든 논리와 억지가 흠집 하나 없이 살아 돌아온 수리온 앞에서 완벽하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미래 팀장이 장갑을 벗어 얼굴에 검은 그을음을 거칠게 닦아내더니 군중의 뒤편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세르 국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불지옥을 뚫고 들어갈 때보다 더욱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세르 국장의 바로 앞까지 다가간 송미래 팀장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실전 물리적 검증은 이만하면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군요. 그리고 그녀는 뒤에 서 있던 정태준 총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준 총괄의 손에는 며칠 전 제가 화장실에서 그들과 함께 확인했던 바로 그 작고 검은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작된 가짜 뉴스와 더러운 뇌물로 점철된 당신들의 그 썩어빠진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줄 진실의 사형 선고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극한의 전장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의 날개는 이제 칼끝을 돌려 자신들을 짓밟았던 거대하고 부패한 악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숨통을 끊어버릴 통쾌하고도 완벽한 진실의 역습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3명의 생명을 지옥불에서 건져 올린 기적 같은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활주로의 매연이 거치고 모두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을 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알다프라 기지 통제실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구두를 신은 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본국으로 도망쳤다던 에어버스의 중동 총괄 피에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영국 BBC 방송의 로고가 박힌 카메라를 든 촬영팀과 서방의 항공안전 검사관 복장을 한 백인 남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유조선 구조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은신처에서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흠집 하나 없는 수리온과 그 옆에 서 있는 송미래 팀장,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정태준 총괄을 번갈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한 영웅 놀이들을 하셨군.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고개 비행쇼는 잘 봤소. 피에르가 박수를 치며 활주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색이 되어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나세르 국장이 그를 보자마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갔습니다. 피에르는 나세르 국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통제실에 모여있는 우리 아랍에미리트 장군들과 관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섭씨 80도가 넘는 고열과 유독가스를 빨아들인 헬기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엔진 내부의 터빈과 로터, 축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 100% 확실합니다. 제가 데려온 유럽 최고 권위의 안전검사관들이 당장
저 고철 덩어리를 해체해서 그 치명적인 결함을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나세르 국장이 맞장구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맞소. 저 위험천만한 불량품이 우리 기지에서 폭발하기 전에 당장 산산조각을 내서 고철로 폐기해버리시오. 카메라를 켜고 저 아시아인들의 사기극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시오. 그들은 구조의 기적마저 기체 결함의 증거로 둔갑시키려는 악마 같은 계획을 세우고 온 것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기체에 무리가 갔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장하여 슈리온을 완전히 분해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조작된 가짜 결함 보고서를 작성할 속셈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던 우리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의 얼굴에 다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준 총괄과 송미래 팀장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 총괄의 입가에는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총괄, 그리고 나세르 국장, 당신들이 기어코 당신들 발로 무덤을 찾아와 주니 내심 고맙기까지 하군요. 정태준 총괄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 피에르의 정면에 섰습니다. 기체를 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진짜 치명적인 결함, 그 더럽고 추악한 고장 원인은 헬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썩어빠진 머릿속과 지갑 속에 들어있으니까. 정태준 총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지의 메인 스피커를 통해 웅장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활주로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한국 총괄의 말이 맞소. 이제 그만 멈추시오. 나세르 국장.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통제실 2층 테라스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군 통수권자이자 차기 국왕인 왕세자, 전하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구조 작전 직후 긴급 보고를 올린 왕실 직통 회선을 타고 왕세자가 직접 헬기로 기지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왕세자의 곁에는 왕실 근위대장과 헌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전하, 저들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극을. 나세르 국장이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왕세자는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정태준 총괄, 당신들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제출하겠다던 그 진실의 증거를 지금 당장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명백하게 밝혀보시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전하. 송미래 팀장이 즉시 활주로에 설치된 전술 브리핑용 대형 야외 스크린에 자신의 군용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사흘째 돌아가던 에어버스의 군사보안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마침내 100%에 도달하며 풀려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지며 화면 한가운데 아주 익숙한 백인 남성의 얼굴이 화상 연결로 나타났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바로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전직 항공안전조사관 모하드 라자크였습니다. 그는 과거 에어버스의 공작을 파헤치다 부패 관료들에 의해 쫓겨났던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전하, 저는 말레이시아의 전 조사관 라자크입니다. 저는 오늘 제 조국을 유린했던 그 끔찍한 사기극이 여러분의 땅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자크 전 조사관의 묵직한 목소리가 기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BBC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수리온의 과거 로터 균열 사건은 화면에 보이는 저 피에르와 중국 ABIC가 결탁하여 벌인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스크린이 전원되며 새벽 시간 정비고에 몰래 잠입한 검은 옷의 괴한들이 수리온의 연결부에 특수 산업용 레이저 절단기를 대고 고의로 균열을 만들어내는 CCTV 적외선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저들은 1064나노미터 파장의 군사 산업용 레이저를 동원해 자연적으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정확히 3.7cm의 균열을 인위적으로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한 언론과 가짜 전문가를 동원해 한국 헬기가 불량품이라는 흑색 선전을 전 세계에 퍼뜨렸죠. 저 피에르는 그 범죄를 지휘한 배우입니다. BBC 촬영팀의 카메라가 피에르의 일그러진 얼굴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다 지나간 과거의 조작된 영상이오. 말레이시아의 일과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수리온 결함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의 발악에 송미래 팀장이 차갑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관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당신들은 창의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아주 게으른 범죄자들이니까요. 전하, 화면의 다음 데이터를 보아주십시오. 스크린에 복잡한 화학 기호와 성분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새벽 결함이 생겼다던 우리 수리온 4대의 엔진 내부에서 제가 직접 채취한 모래의 성분 분석표입니다. 아부다비의 자연적인 모래가 아닙니다.
섭씨 2000도에서도 녹지 않는 탄화규소라는 강력한 공업용 연마제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우리 엔진을 갈아버리기 위해 들이부은 명백한 독극물입니다. 송미래 팀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벙어리가 된 피에르를 향해 이번에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피에르 총괄, 당신들은 엊그제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기지의 CCTV, 서버 점검 시간을 완벽하게 노려 저 연마제를 헬기 엔진에 털어 넣었소. 우리 기지의 내부 보안 일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아주 든든한 내부의 조력자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안 그렇소? 나세르 국장? 나세르 국장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칼리드 부사장,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조국을 배신하고 이방인들과 결탁해 군사 기밀을 넘겼단 말이오? 증거를 대시오. 증거? 여기 차고 넘칠 만큼 많소. 정태준 총괄이 노트북에 자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스크린에는 에어버스 본사의 극비 재무 원장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프로젝트 샌드스톰, 아랍에미리트 헬기, 시장 독점 및 한국 방산 퇴출 작전, 실행 예산 7천만 유로, 그리고 그 거대한 더러운 돈이 흘러간 가장 확실한 도착지. 화면에는 스위스 제네바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와 송금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수취인 나세르 알카비, 입금액 미화 500만 달러, 송금 사유, 기술평가 자물료 명목의 로비 자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세르 국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준 총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후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전하, 혹시 저 나세르 국장의 가슴 포켓에 꽂혀있는 은빛 만년필이 보이십니까? 저 만년필의 시리얼 넘버는 에어버스 최고 경영진이 VIP 로비용으로 특별 제작한 한정판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계약 성사의 징표로 피에르가 나세르 국장의 가슴에 꽂아준 조국 배신의 가장 역겨운 훈장입니다. 왕세자의 눈빛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왕세자가 턱짓을 하자 헌병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나세르 국장의 가슴팍에서 만년필을 뽑아들고 그를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이건 모함입니다. 저 한국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나세르 국장이 돼지 멱다는 소리로 절규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역시 BBC 카메라 앞에서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통과 명품을 운운하며 아시아의 기술을 쓰레기 취급하던 오만한 자본의 민낯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오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세자가 테라스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와 검게 그을린 슈리온의 동체를 사랑스럽다는 듯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정태준 총괄과 송미래 팀장, 그리고 땀범벅이 된 한국의 기술진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차기 국왕이 이방인의 기술자들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의이자 사과였습니다. 정태준 총괄,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술진 여러분, 우리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무능과 일부 관료의 부패로 인해 여러분이 겪었을 모욕과 억울함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 뼈저린 사과를 전합니다. 왕세자가 군중을 향해 그리고 방송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기꾼들의 새치어와 수백억의 로비, 자금은 결코 불길 속에서 우리 국민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저 지옥 같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기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23명의 생명을 살려낸 것은 오직 땀과 정직으로 벼려낸 대한민국의 수리온뿐이었습니다. 말이나 로비가 아닌 행동과 피땀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왕세자의 눈동자가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본인은 아랍에미리트 군 통수권자로서 선언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현 시간부로 에어버스를 비롯한 부패한 방산 기업들과의 모든 협상을 영구히 중단하고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맺기로 했던 슈리온 도입 계약을 원한 그대로 40대 2조 원 전액 현금 결제로 지금 즉시 특별 승인합니다. 지축을 흔드는 환호성이 알다프라 기지를 뒤덮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전투모를 하늘 높이 집어 던졌고 한국의 기술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태준 총괄과 송미래 팀장의 얼굴에도 마침내 억울함의 딱지를 떼어낸 가장 후련하고 찬란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2조 원짜리 상업적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부당한 억압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직한 기술과 목숨을 건 용기로 쟁취해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거룩한 도덕적 승리이자 명예의 회복이었습니다. BBC 방송을 통해 이 통쾌한 역전극이 전 세계로 타전되자마자 제 전화기에는 놀라운 소식들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 국방부에서 수리온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긴급 타전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위기가 닥쳐오자 모두가 도망치기 바빴던 사막의 하늘에 이제 오직 대한민국의 날개만이 유일한 지배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거짓과 모함에 짙은 매연을 뚫고 솟아오른 슈리온의 쌍발 엔진, 굉음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웅장한 승전보가 되어 끝없이 넓은 사막의 창공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에지 그룹 부사장 칼리드의 고백을 통해 중동 수출, 전쟁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2조 원의 초대형 수출 계약, 섭씨 80도를 오르내리는 지옥의 불기둥, 그리고 불가능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사천 공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단 48시간의 기적. 이 거대한 숫자들 뒤에는 서방 국가들의 비웃음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묵묵히 사막용 필터를 깎고 조립하던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결국 23명의 선원들을 안고 무사히 돌아온 수리온을 보며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화려한 명품은 평화로운 전시관에 어울리지만 한국의 헬기는 진짜 지옥에서 우리 국민을 구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유럽의 기업들이 위약금을 던지고 도망칠 때 한국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조롱당할 때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로비로 변명하는 대신 조용히 땀을 흘렸고 묵묵히 기체를 정비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건 비행으로 모든 거짓과 흑색 선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버튼 한번, 공유 하나가 이영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지켜낸 우리 방산 기술자들의 위대한 헌신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정직 2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